we see an electric vehicle for all of us. For the contractor, for the small business owner, for the fleet operator, for the next generation. We see something that is part of everyday life, for everyday America. And what was once just a lifestyle vehicle is now a pickup truck, a multi-purpose delivery vehicle, a new way to explore, entirely engineered by Canoo. For the first owner, the second, the third, the fourth. We see functional design, productivity, and affordability. We see cleaner air, more space, more return on investment. That's how we're building electric vehicles for everyone. Canoo. 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전기차,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가형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 카누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카누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카누만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맞으면 외롭지만 다 같이 처맞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카누의 SEC 파일링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얼리 스테이지 컴퍼니, 우리는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지금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돈을 꼬라박으면서 박살이 날 준비가 된 자들만 오라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량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훌륭하고 파이프라인 쫙쫙 들어오고 제품 안전하게 나가고 그런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인데 다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카누는 지금 우량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 R&D가 됐든 판관비가 되었든 돈이 그냥 쭉쭉쭉 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이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모든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로 루시드가 있겠습니다. 루시드는 금수저입니다.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굉장히 빵빵하게 받으면서 금수저로 출발을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 루시드 같은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EC에서도 최근 들어서 스펙주 상장들이 많다 보니까 스펙주 요거 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면서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들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것 역시나 주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카누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스타트업 투자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낮은 시가총액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누의 기술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카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CEO에서 이제 근육맨 토니 형으로 CEO가 바뀌는 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카누에 투자를 하시거나 카누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카누의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 특허 이 기술력이 애플이 탐냈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기술력이 탐나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카누가 인수를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애플한테 인수를 그냥 당했다면 카누는 조금 더 꽃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카누는 꽃길을 걷어차고 사나이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카누의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 특허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애플이 왜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력을 탐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플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차량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한테 인정을 받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누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생산 부분입니다. 생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를 못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외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스타일 비이클을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하우스로 할 수가 없지만 일단 피스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딸려서 외주로 주는 것이고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지만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누는 루시드 같은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는 외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인하우스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가 마이크로 팩토리까지 결국 인하우스로 가기는 갈 텐데 처음 시작은 외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타트업 전기차 흑수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카누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카누의 전기 밴입니다. 어쨌든 상용차 부분에서 카누가 어쨌든 가장 밀고 있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다용도 목적 딜리버리 밴인데 이것이 이제 푸드트럭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밴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푸드트럭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용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미국의 전기 픽업트럭 시장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미국 하면 픽업트럭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누의 픽업트럭을 보고 있자면 정말로 디자인이 특이하면서 다른 이제 픽업들이랑 정말로 차별점을 가지고 오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카누의 대주주는 박탐리라는 중국 비즈니스맨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토니 아킬라 이거 CEO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 분이 이렇게 66%나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카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인데 이 형을 조금 더 깊게 탐구를 해보면 조금 더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칭 린이라는 중국의 정치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쨌든 중국에서 파워가 굉장히 센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누의 대주주 박탐리가 이분의 사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비즈니스는 관시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패밀리가 중국에서 파워가 굉장히 막강해 보이고 중국에서도 지금 뭐 바이두가 되었던 디디추싱, 알리바바 등등 다 로봇택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카누의 라이프스타일 비이클이 로봇택시용으로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EV 그 시장,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가능성 역시나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전기 미니버스 카누의 라이프스타일 비이클 차량인데 이 차량이 굉장히 로봇택시에 알맞은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로봇택시에 이것만큼 알맞은 차량을 저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미니버스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카누의 첫 차량은 라이프스타일 비이클이라고 미니버스 형태의 이 차량이 4가지 형태로 딜리버리, 기본형, 프리미엄, 어드벤처형으로 우선 출시가 될 것입니다. 가격이 34,000불부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량들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다음으로 픽업 트럭과 이제 전기 밴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카누의 미니버스 스펙을 좀 살펴보시면 300마력에 250마일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80% 충전하는데 28분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넘버원 수준의 전기차 성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 수준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중에서 전기차를 좀 잘 만든다는 회사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인데 이 회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500명 정도가 되고 80%는 이제 R&D 쪽으로 몰빵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스타트업들이 다 이런 쪽입니다. 어쨌든 스타트업은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력 부분에 지금은 몰빵이 돼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약속의 6월 17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누에 이제 임원진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할 것인데 아마 카누 주주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생산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것이 가장 기다려질 것입니다. 생산 파트너가 됐던 이런 악재들을 조금씩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EV 섹터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카누는 흑수저 스타트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카누가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지 안 거둘지 중국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터질지 안 터질지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팩트가 있다면 카누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력은 애플이 탐냈던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카누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